유인촌 신임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재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인식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현성정사 주지 종호 스님이 천년을 세우다와 승려복지 등 종단불사에 3,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입적한 속가 동생 돈성 스님의 생전 유지를 회양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오노 스님과 향록, 법륜, 탄공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12.7 법난 43주년을 앞두고 조계종과 피해자 모임이 학술 세미나를 열고 12.7 법난의 시대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되짚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할 지도력을 평가하는 조계종 2급 승가고시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2급 승가고시에는 승남 20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 114명이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BD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인촌 신임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불교계를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한국불교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며 인식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국가문화재 중 60% 이상이 불교문화재라며 민족의 정신과 어리 스며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잘 보존되어서 또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문체부에서 잘 관리하고 또 선도해 주시고 그 보존에 있어서 이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싶사하는 그런 드리겠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지간 스님 총무원장 당시 장관을 역임했던 인연과 자승 스님 총무원장 재임 시 제등행렬에 참가했던 인연 등을 소개하며 문화재 관리 보존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때 제 입장으로는 이건 사실은 공무원이 사찰에 가서 그걸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스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건 우리가 국가 보물이니까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기억도 있어요. 진우 스님은 또 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면 73%가 불교문화재인데 사찰에서 스님들이 계속 관리하고 보존해왔지만 국가 예산 지원에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궁이나 능의 경우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지만 불교문화재는 규모에 비해 절반 정도 지원하고 있다며 종교를 떠나 문화유산의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전통 문화재로서의 그 가치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종교를 개입시키지 말고 이제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국가에서 잘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진우 스님이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인식의 변화를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제는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도 진우 스님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관람료라는 그 명목으로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은 돼 있는데 보존해주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관람료라기보다도 문화재에 대한 당연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 전환부터 해줘야 된다. 유 장관은 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무실 등에서 두루두루 살펴서 잘 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지난 8월 원적에 든 돈성 스님 유지로 조계종에 불사기금이 전달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성정사 주지 종호 스님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와 승려복지, 참선재단 포교기금으로 총 3,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종호 스님은 속가 동생인 돈성 스님이 생전 좋은 곳에 회향을 부탁했다며 대신에 불사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호 스님의 애종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조계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보노 스님과 향록, 법륜, 탄공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399차 회의를 열고 직할교구 보노 스님과 해인사 교구 향록 스님, 봉선사 교구 법륜 스님, 직능대표 행정분야 탄공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직할교구에 입후보한 남전 스님은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후보 사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해인사 교구에 입후보한 일광 스님의 경우 미등록 사설 사업 보유 논란이 있다며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 일광 스님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지 못하면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12.7 법난 피해자 모임이 1980년 신군부 세력이 불교계를 탄압했던 12.7 법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의 증언은 그날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신군부가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전국 5천여 사찰을 불법 수색하고 스님을 연행해 폭행과 고문을 서슴지 않았던 참혹했던 그날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3시인가 4시인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문을 열어주니까 군인들이 완전 뒤에 무장은 안 하고 총 가지고 경찰하고 두서너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워카를 싣고 그냥 방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왜 이러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중들 다 모여 이러더라고.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12.7 법난 피해자 모임이 12.7 법난 명예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어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의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고 또한 법난으로 정신적, 육체적,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불자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양하고 가능한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성우 동국대 교수는 12.7 법난의 불교사적 배경과 향후의 과제를 주제로 12.7 법난의 불교사적 배경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건전한 긴장관계에서도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불교와 국가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불교가 사회를 발전을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 분야의 기능, 현대 사회는 기능 분야의 사회다. 지금은 봉건 시대가 아니다. 정치가 종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국대 한상길 교수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종단과 불교계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군부의 쿠데타 세력들이 그랬듯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 욕망을 위해 역사적 진실조차 서슴지 않고 왜곡을 합니다. 이어 김흥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12.7 법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법 연구를 주제로 법난 피해자를 위한 문화 치유 명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12.7 법난 피해자를 위한 문화 치유 명상이 여러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 명상법으로도 활용되길 기대했습니다. 조계종은 12.7 법난 피해자 의료 지원과 추념관 건립 사업에 주력하며 역사적 진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피해를 입은 스님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승납 20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할 지도력을 평가하는 2급 승가고시가 중앙승가대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2급 승가고시에는 114명의 스님이 응시했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스님들이 정연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된 표정으로 답안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2급 승가고시가 열렸습니다. 올해 2급 승가고시에는 승납 20년 이상의 비구 72명, 비구니 42명 등 총 114명의 스님들이 응시했습니다. 20년 정도 수행자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불교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수행자의 역할을 잘 알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언둔에서 수행만 하신 스님이라든가 자심 수행보다는 일반 대중과 너무 쉽게 밀접하게 포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까이 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읽기가 쉽지 않습니까? 특히 2급 성과고시는 그런 것을 잘 지시해주는 그런 이제 고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급 승가고시는 1교시 논술시험, 2교시 설법시연, 3교시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1교시 논술시험에서는 전법 포교 방안과 온라인 등 미디어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교 왜곡 사례들의 대응 방법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출제됐습니다. 2교시 설법시연은 각자 선택한 설법 대상자에 맞춰 자유롭게 준비한 주제로 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명상법에 관련된 그 주제로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초하루 때 일반으로 불자들이 저희가 이제 신도시 있다 보니까 좀 젊은 불자들도 오고 일요일 날 이제 명상할 때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좀 그 마음의 무게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그 설법을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비구니 스님은 대덕과 해덕 법계를 품수하고 중앙부실장과 위원, 교육기관 책임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13일 오후 2시 종단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들은 11월 중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 해덕 법계를 품수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다시 종조 정신으로 진각종의 천년 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진각종이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기를 맞아 교성곡 회당을 다시 무대에 올렸습니다. 2002년 초연 이후 세 번째 무대에 오른 교성곡은 더 화려하고 장엄한 무대로 교도들에게 환희심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다시 종조 정신으로 진각 천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진각종이 종조 회당 대종사의 열반 60주기를 맞아 교성곡 회당을 다시 한번 무대에 올렸습니다.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감동적으로 그린 음악 대서사시 교성곡 회당은 2002년 국립극장에서 초연 이후 2014년 대구 공연에 이어 21년 만에 세 번째 대법문의 공연으로 펼쳐졌습니다. 종조 열반 60주년에 이렇게 세 번째로 다시 이렇게 무대에 올리게 돼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20년 전에 또 12년 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뭐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풍부하게 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무대를 계기로 해서 종단이 다시 한 번 더 종전의 법이 널리 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세기 여명과 함께 1902년 울릉도에서 탄생한 회당 대종사는 불연을 따라 대구 농림촌에 도량을 열고 1947년 온만이 반매움 육자 시민의 대각의 첫 법문으로 진각종단의 개종을 선포했습니다. 중생구제와 국가 진호를 위해 진력한 대종사는 옛날에는 의발이요 이제는 시민법이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개종 17년인 1963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교성곡 회당은 회당 대종사의 생애와 미래를 밝힐 종조의 가르침을 담아 장용철 작사와 김혜경 작곡으로 2002년 종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초연됐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로 하여금 국민들 마음이 편안치가 않는데 이제 우리 회당 대종사님 60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과 위안을 줄 수 있어서 정말 20여 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 교성곡은 소리꾼 장사익과 염경의 명창이 솔리스트로 무대를 이끌며 오늘은 민족음악관현악단 200여 명의 진각종 연합합창단, 진선여중 연합합창단 등 더 화려하고 장엄한 무대로 환희와 감동을 안겼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참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듣던 이제 본문에 따라서 그런 걸 다 노래로 하니까는 진짜 너무 대단해요. 저도 합창 단원이거든요, 불광사에서. 근데 우리도 한번 이런 공연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웅장한 교성곡으로 교도들을 하나로 결집한 진각종은 환희와 감동으로 진각이 또 한 번 도약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이영경 총장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총추위가 1차 회의를 열어 범해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총추위는 어제 동국대 YG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위원장 선출에 이어 조계종 대표위원 성화 스님과 우봉 스님, 설도 스님을 비롯해 사회 인사, 동문, 교원, 직원, 학부, 학생 등 총 20명을 총추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범해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역량 있는 총장이 공평 무사하게 선출되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G 총추위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20일까지 초빙 공고,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후보자 지원서 접수, 다음 달 6일 후보자 소견 발표 등을 거쳐 11월 7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어제 생전 예수제 택전 점안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택전 점안의식은 명부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을 점안하는 의식으로 한지에 황색을 물들여 금전을 만들고 그대로 돈을 찍어 은전을 만들어냅니다.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과 생전 예수제 어장 법안스님의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 봉은사 대중스님들이 금은전을 찍으며 택전 점안을 진행하고 사부대중이 점안한 금은전을 이운했습니다. 의식에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들이 참관해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49일 동안 진행되며 오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거쳐 회항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소속 봉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소속 봉사자로 10년간 활동한 8명과 20년 활동자 4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자비보살의 현신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7순과 8순, 9순을 맞은 봉사자를 위해 9988 백수연을 열고 건강을 축원했습니다. 대각사 회주 정호 스님은 여러분의 활동이 곧 불법의 실천이라고 법문하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독려했습니다. 태고종 세종 충남교구와 충남불교문화진흥원이 망향 영령을 위한 영산제와 추모문화제를 열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영혼들을 위로했습니다. 임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태고종 세종충남교구가 주최하고 충남불교문화원이 주관한 제5회 망향 영령을 위한 영산제 및 추모문화제가 봉행됐습니다. 국립망향의 동산은 일제강점기 고국을 떠나 만국의 서러움과 갖은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생을 마감한 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1976년 조성됐습니다. 춘풍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곳 하늘 아래 제일 살기 좋은 천안의 이 동산에서 영원히 무고안온한 안락을 누리시기를. 태고종 세종충남종무원장 천공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전쟁과 국권 상실 등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한 나라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진국의 기적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한뜻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선조님들의 기상과 의지를 되새기면서 오늘 봉행하는 위령제의 인연공덕으로 영령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이날 영산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보존회장 원어스님과 이수자, 전수생이 참여해 영가의 극락왕생과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천안만수사합창단, 태고정 전법사단 세원예술단의 진원무, 국악가수 권미희의 추모가 등으로 영가의 안식과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며 국권 상실의 아픈 교훈을 되새겨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길 다짐했습니다. 이번 영산제와 추모문화제는 BTN 불교TV를 통해 10월 20일 오후 2시, 22일 오후 1시, 24일 오후 7시 30분 방송됩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가 제52회 세계법왕 일북문도의 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안성 영평사에서 서병열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법회에는 회장 정림스님, 총재 동봉스님,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월인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정림스님은 봉행사에서 일봉존자님이 생전 봉행한 세계 인류 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법회로 자비와 평화 사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봉 서경보 스님 추모 헌시비를 제막하고 보안 스님에게 부회장 임명장과 지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이 템플스테이의 MZ세대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영축총림통도사는 한문불전 연구의 전통을 잇자는 종정 성파대종사의 원력에 따라 통도사 경학원을 개원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스님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템플스테이 확대 방안과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확대 방안, 템플스테이 체험권 활용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 템플스테이 확대 방안이 거론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적극 지원하자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단장 원명스님은 내년 공익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동참을 지원하고 여행 주간처럼 할인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통도사가 산내암자 취우남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경학원 개원식을 봉행했습니다. 한문불전 연구의 전통을 잇자는 종정 성파대종사의 원력에 따라 통도사 경학원을 개원한 것입니다. 경학원은 선행, 지상, 현정스님 등 세 스님을 중심으로 연구 발표, 한문불전 번역 및 연구서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문불전에 관심과 노력을 이어온 제가 불자들에게도 문을 열어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